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 힌지 모델에서 기둥의 내력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 정리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비선형 해석은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5 요소로 해석을 하거나 집중인지로 한다. 그래서 얘는 프레임, 보통 보나 기둥을 주로 모델링하고, 여기는 인방보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겠죠. 5 요소는 주로 벽체에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 라고 했는데, 집중인지의 가장 큰 특성은 뭐였어요? 전체적인 거동을 우리가 비탄성 거동이 집중되는 구간에, 여기 예를 들어서 복공률을 이렇게 휘면 변형이, 공률이 어디가 제일 크게 생겨요? 요 단부에 힌지가 생기니까 요 양 단부에 힌지 모델을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우리가 해준다고 했죠. 그쵸? 이게 전체적인 힘, 여기가 뭐 모멘트가 되겠죠. 모멘트 인지니까 모멘트, 힘과 변형, 여기는 세타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집중인지 모델은 이거를 다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 정해줘서 이 곡선 자체를 이 기둥에 예를 들어서 배근이 뭐 이렇게 돼 있고, 횡보원근이 어떻게 촘촘하게 돼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죠? 철근비가 어떻게 되고 등등등, 축력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전단력은 어느 정도 작용하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 녀석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기준에서는 그러면 이 녀석 조건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해석을 해봐야 되냐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A 값, 여기 B 값, 여기 C 값, 이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지침에 있다. 지침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 A, B, C 이런 거는 결국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변형 능력.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어떤 기둥의 조건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변형 능력은 누가 좋아요? 핑크색이 좋죠. 이 녀석이 좋은 거고, 흰색은 상대적으로 변형 능력이 적으니까, 백은 상태는 이런 조건은, 지진력에 대해서는 이 녀석이 더 잘 저항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려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어떤 조건만 우리가 알면 지침에 따라서 이 녀석을 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번 정리에서 봐야 될 건 뭐라 그랬죠? 내력 관점에서 보자 그랬죠. 내력 관점. 그죠? 내력 관점. 결국 이렇게 여기 뒤는 우리가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할 수 있다. 이 녀석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모멘트, 이 녀석이 항복하는 또는 파괴되는 이 모멘트 강도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내력 계산하면 되지 않냐. 그쵸? 기둥에 우리가 배근을 아니까, 살짝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배근을 아니까, 배근 알지 않냐, 배근. 그러면 기둥에 대한 조건을 알아. 그러면 우리가 기둥 경우 뭐예요? 내력, 요런 PM 상관도, 기둥에 내력하면 PM 상관도, 여기가 축력, 모멘트 해서 여기에 축력 대략적으로 이 부재 이 정도 아니냐 라고 하면 여기서 이 모멘트 강도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얘를 싹 넣어주면 되지 않냐. 그쵸? 저희가 단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단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내력도 계산해서 넣으면 되지 않냐.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내력을 계산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런데 기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둥에서 보랑 가장 큰 차이는 충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충력이. 그렇기 때문에 내력을 내가 계산한다라고 해도 그죠? 충력이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2차원 프레임이 있다라고 치고 그죠? 여기서 이 녀석이 1번 기둥, 이 녀석이 2번 기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진이 예를 들어 막 왔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여기 처음 초기 조건으로 만약에 어떤 하중, 이 용도에 따라서 기본 하중을 넣어놨다. 예를 들어서 하중을 넣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0이라는 하중이 들어오면 그쵸? 처음에 중력 하중 입장에서 50이 중력 하중으로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횡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하면 이 1번 기둥은 어떻게 돼요? 1번 기둥에 충력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쪽으로 하중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변형이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압축이 작용한다. 횡력에 대해서도 이 오른쪽은 이렇게 휘면 변형이 어떻게 돼요? 압축이 작용하고 이 녀석은 늘어나려고 하죠. 왼쪽은 인장력이 작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바뀌겠죠. 반대로 하면 왼쪽 기둥에 어떻게 돼요? 압축이 작용하고 오른쪽 기둥이 인장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 예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충력 변화, P 변화, 지진이 왔다 라고 하면 처음에 뭐였죠? 초기? 얘가 50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변한다라는 거, 변한다. 그렇게 되죠? 그죠? 변한다고. 이 베리에이션을 갖고 지진의 크기 또는 수직부재가 어떻게 위치하냐에 따라서 변한다. 그 말은 변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충력이 변한다라는 말은 이 PM 상관도에서 예를 들어 어떤 부재의 내력이 딱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이 50이다 라고 하면 충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래에 이 변화된 만큼 왔다 갔다 충력이 뭐 여기든 대충 중요한 건 뭐예요? 변한다고요. 충력이 변한다. 충력이 변한다라는 건 뭐예요? 모멘트도 변한다. 그쵸?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PM 상관도가 싹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 이 정도의 내력 변화가 있는 거라고요. 모멘트가. 그 말은 우리가 뭐죠? 집중인지 모델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샥 해서 이 크기가, 이 강도의 크기가 내가 충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위로 또는 아래로 변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면 기둥 같은 경우 강도를 하나로, 우리가 집중인지 모델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그 거동을 예상해서 얘를 곡선을 딱 정해줘서 입력을 해주는 거라 했는데, 그죠? 근데 이 기둥 같은 경우, 수직부재 같은 경우 이 충력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변화하다 보면 우리가 전단지배, 힘지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했었죠. EMP를 L로 나눠서 이게 VP가 되고 이게 VN과 어떻게 되냐,
이 내용은 이제 전단집의 힘집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즉 지배거동까지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둥, 집중인지로 그냥 해야지 라고 하더라도 이 충력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상 뭐예요? 근데 이 충력의 변화에 따라서도 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뒷부분도 변할 수 있다고. 뒷부분도. 그쵸? 그런 내용은 다음에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집중인지로 모델링을 할 때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좀 더 보수적이냐, 내가 충력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좀 더 보수적이냐를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서 모델링을 해줘야 된다고요. 지침을 보더라도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강도, 내력 측면에서 변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내력 측면에서 변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국 이런 모델링을 비선형 프로그램으로 할 텐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은 여기 입력해줘, 이 모멘트, 이 항복하는 이 강도, 이 파괴되는 이 모멘트를 입력해줘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이 녀석의 충력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고 이 정도 변하네 를 기준으로 엔지니어가 이 중 나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제일 낮은 값을 기준으로 여기다 넣어야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낮은 게 좀 더 보수적이니까 강도는 좀 낮게 해야지 를 될 수 있고, 아니야, 너무 그렇게 되면 너무 강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간 평균에 대해서 해야지 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충력이 변하는데 하나로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진 않다고요. 그쵸? 그런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로 입력하게 되면. 그쵸?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집중인지 모델 하더라도 해석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그냥 이거 하나로 하면 충력 변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 건물에 따라서도 만약 이렇게 있을 때 횡력이 친다.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기둥들은 충력에 대한 베리에이션이 적을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근데 요 양단 끝에 있는 거는 이 팔 길이 대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쭉 하면 이렇게 해서 얘가 더 많이 인장 압축이 요동칠 수도 있고, 내부에 있는 어떤 특정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이 베리에이션이 적을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게 베리에이션이 크다 라고 하면 모멘트가 변화가, 충력의 변화가 클 수 있고 모멘트의 변화가 클 수 있는데 를 따져봐야 된다. 일단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제가 이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은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많이 활용하는 퍼폼3D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어떻게 넣게끔 돼 있어요? 이 녀석을? 그렇죠. 집중인지라 하더라도 이 내력에 대해서는 이런 PM 상관도에 대한 데이터를 넣게끔 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거. 그쵸? 어떤 특정한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기둥 이런 수직부재, 충력에 대해서 PM 상관도, 즉 충력에 대해서 변할 수 있는 이런 부재들은 아예 집중인지 모델이라 하더라도 이 PM 상관도의 데이터 기준, 예를 들어 여기 요런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왜 집중인지 모델은 그냥 다 입력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왜 수직부재에 대해서는 이런
PM 상관도에 대한 이 내력에 대한 것 자체를 이렇게 넣는지에 대한 걸 꼭 공감할 수 있어야, 그쵸? 무작정 그냥 PM 상관 넣는 게 아니고, 아, 이거가 잘못되면 굉장히 비선형 해석에서도 오차가 심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PM 상관도 자체를 비선형 모델링에 넣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구나 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